(45페이지를) 펴세요. 45페이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래가지고 인묘지는 봄이고, 여기서 이제 2월, 3월, 4월은 모두 다 양력이에요. 절기는 양력으로 보면 돼요. 절기랑 양력은 서로 다르지만 양력, 음력보다는 양력이 더 일치를 합니다. 절기로 2월 입춘, 우수, 경칩. 입춘이 2월 4일이거든요. 3일일 때도 4일 있고 4일일 때도 있는데 2월 4일이 입춘이에요 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2월 3일 밤 11시가 될 때도 있고 2월 3일 밤 6시가 될 때도 있고 저녁 6시가 될 때도 있고 2월 4일 오전 10시가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서로 달력이 서로 다른 문제고, 우리는 이제 양력은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12시가 넘으면 그 다음 날이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양력은. 근데 절기력은 그게 아니라 입춘이 11시에 들어온다 라면 11시가 밤 12시인 거예요. 11시가 넘으면 그럼 입춘인 거예요. 그러니까 2월 3일 날 밤 11시에 입춘이었거든요. 그런데 2월 4일 날 입춘기도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춘 날은 2월 4일 밤 11시까지 입춘 날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입춘기도를 2월 3일 날 했잖아요. 사실 안 맞는 거죠. 잘못한 거지. 2월 3일 날 밤 11시가 입춘일이다. 그러면 2월 3일 밤 11시부터 2월 4일 11시, 밤 11시까지가 입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 했냐면 2월 3일 낮 12시, 낮 11시 했어요. 입춘기도 제대로 한 건가요? 그러니까 2월 4일 날 낮에 밤 11시 그 이전까지만 하면 그냥 입춘날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달력에 2월 3일이라고 입춘이 딱 써져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는 2월 3일 날 해야 되는 겁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순전히 우리가 이제 날짜 계산을 음력하고 양력은 모두 다 밤 12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2월 3일 밤 11시에 입춘 기도를 하든지, 근데 밤을 할 수 없으면 2월 4일 내 어느 시간에나 하면 입춘날에 했으니까 입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춘도 아닌데 입춘 기도를 한 거예요. 2월 3일 11시에 했으니까, 오전 11시에 했으니까 입춘도 아닌데 입춘 기도를 한 거지. 알면서 스님 왜 했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맞춰서 하는 거예요. 맞춰서. 아니, 내가 만약 2월 4일 날 입춘이라고 이렇게 입춘기도 있다 한다 하면 이 사람이 와서 묻고 저 사람이 와서 묻고 다 와가지고 지금 왜 그래? 달력이 2월 3일로 돼 있는데요. 라고. 또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 강의를 하니까 맞아, 그렇지. 나도 지금 아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하니까 나도 지금. 그래서 강의가 참 사람을 깨우치게 해요. 강의 안 했으면 나도 동짓날도 똑같은 동짓날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지가 있는데 보통 12월 22일에 동지를 많이 해요. 이날 동지일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달력을 보면 2월 22일 날 오전 10시, 뭐 오전 6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21일 날 밤 11시가 있어요. 밤 11시. 그러면 21일 날 밤 11시로 되어 있는 날에 21일 날 낮에 동짓날이라고, 오늘 동지기도라고, 오늘 동짓날이니까 오늘 동지법회 합시다 라고 하면 안 맞죠. 달력에는 21일 날 동지라고 돼 있어. 왜냐하면 11시에, 밤 11시에 동지가 들어왔으니까. 달력에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 달력은 쓰는 사람이 그렇게 써야지. 근데 법회를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22일 날 낮에 동지 날이잖아. 21일 날 밤 11시에 들어왔으면 22일 날 밤
11시까지는 그냥 동지인 거예요. 동지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22일 날 해야 되는데 근데 미리 해버리면 동지 아니죠. 이제 정확하게 따지고 들면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아 이거를. 우리 절에 신도들 아무도 모를걸? 이거 아무도 모를걸. 100명 다 물어봐도 모를걸? 원리를. 네, 그렇지만 원리를 얘기하면 그래요. 네. 이거 공부하면 안 좋은 게 또 거사님 와가지고 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했으니까 와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스님 이거 안 돼요 스님 이러면서 여기서는 그런 말을 안 해. 여기서 제가 아니까 이제 그러겠지만 다른 데 가서 거사님이 만약 황룡사 안 가고 해남사 가가지고 해남사 가서 동짓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 때로는 이제 아는 게 병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2월달 인월이다, 3월달 위월이다, 4월달 진월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절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절기는 대체로 월 초에 3일부터 8일 사이에 있어요. 월 초에. 보통 제일 많은 게 5일, 6일, 7일이에요. 2월 4일 입추는 좀 빠른 거고 월 초 중에 월 초에 5일이나 6일이나 7일입니다. 대체로 3월 5일 4월 5일 청명이잖아. 청명도 절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4월 5일이 될 때도 있고 6일이 될 때도 6일이 될 때도 있고 8월 7일 입추 8월 7일 입추잖아. 8월 7일부터 이제 그 다음에 가을이 되는 거예요. 입추. 그래서 7일에 들어가죠. 그래서 5, 6, 7 월 초에 그래서 이렇게 묘월이다 라면 3월부터 4월까지 이게 묘월이고 진월이다 그러면 4월부터 6월 6일까지 진월이고 4월이다 라는 것은 이제 5월달은 뱀월은 이제 5월 6일부터 7월 6일까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5월은 6월 6일부터 7월 6일까지 7월은 7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별자리도 비슷하게 가요. 별자리 보고 하는 것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뭐 이런 식으로 별자리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봄은 인묘진 푸른색으로 되어 있고 사오미는 붉은색, 신요술은 이제 하얀색, 해자축은 검은색으로 그렇게 표현이 돼요. 봄, 여름은 목화, 이제 가을, 겨울은 금수, 목화, 금수 이렇게. 목화는 점점점 성장하려고 하는 거고, 금수는 점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하가하려고 하고. 목화는 이제 뭘 쓰는 것을 소비를 말해요. 소비. 화가 많으면 여러분들 사주에 화기운이 많다 이러면 소비하는 걸 되게 좋아해. 돈도 많이 벌지만 많이 써.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은 부자 되기가 어려워요.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쓰니까. 이 소비 성향이 얼마나 짙은가를 보면 여러분들 화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면 알아요. 붉은색이 여러분들 사주를 열었더니 나한테 붉은색 천지다. 이 사람은 모조리 다 쓴다는 거예요. 버는 걸 다 써. 화가 많으면. 근데 화가 하나도 없다. 화가 하나도 없고 검은색이 많다. 겨울색이 많다. 수기운이 많다.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 수는 저장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뜻하기도 해요. 현금. 그냥 그걸로 딱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장이니까 안 움직여. 이 사람한테 수가 많은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완전 금섬이야, 금섬. 개구리가 있는데 입은 이렇게 큰데 똥구멍이 없어. 먹기만 하는 개구리. 그걸 보고 금섬이라 하거든요. 먹기만 하면 먹기만 하면 두꺼비. 이 수가 많은 사람이 화가 한 점도 없어. 그러면 금수야. 금수만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걸 위해서 평생 써본 적이 없다. 양복이라도 한번 하세요라고 하면 겨우겨우 옆에 보살님이 하라고 겨우 해서 하는 거지.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금수가 많으면. 그런데 이제 화가 많으면 반대로 화, 사화, 오화, 병화, 정화
이런 것이 많으면 이제 현금이 없죠. 이건 이동을 뜻하고 이동, 변화 이걸 뜻해요. 타오르는 거예요. 타오르는 거. 타서 다 올라가. 다 쓰는 거야. 돈을 많이 벌어도 1,000만 원 벌어도 1,000만 원 다 써. 누가 대출을 많이 낼까요? 대출을 누가 많이 내겠어요? 이런 사람이 대출을 내는 거예요. 그 돈이 끝없이 필요해. 여기 있는 이 수인 사람은 대출을 왜 내? 대출이 왜 필요해? 레버리지를 막 일으켜서 이거는 성장해야 되니까 막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깡통은 누가 찰 거예요? 이런 사람 주식하면 안 돼. 깡통 차.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은 끝까지 오르는 게 아니라 얼만큼 올라갔다가 쑥 떨어졌다. 이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졌다. 우리나라 주식이 그렇잖아요. 근데 화가 많은 사람은 뭐 여기서도 떨어져 있을 때도 사겠지.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대출 내서 더 사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얼마 안 샀어. 여기서는 더 많이 샀어. 대출 내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떨어지잖아요? 이거 팔지도 못하고 계속 들고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더 샀는데 수익이 이만큼 나 있었는데 이러면서 여기쯤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쯤 되면 이제 마이너스 50%. 4억 투자했다가 지금 1억 5천 남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심지어 1억 5천도 또 나중에는 이제 1억도 안 남아,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0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4억 투자했는데 0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무서운 거예요. 땅은 0이 안 되잖아요. 땅은 아파트는 4억에 써도 뭐 5천만 원 손해보지. 1억까지 손해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주식은 안 그래. 주식은 이게 그 증권사에서 레버리지를 권장하고 이렇게 또 다른 이제 이거가 담보대출 또 이렇게 막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서부터 이제 그 손해가 확산되는 게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은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은 아래에서는 많이 사도 되는데 위로 가면 갈수록 줄여야 된다고 자꾸 해야 머릿속에 막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화가 많은 사람은 무조건 이제 그 깡통을 차게 돼 있어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지지로 이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을 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지지에는 정관은 하늘의 기운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기운, 세상이 벌어지는 모든 물질화되지 않은 정신화된 기운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우주에 편만한 많은 기운을 이제 음양으로 나누고 또는 5가지 기질로 나눈 거예요. 5가지 기질을 음양으로 나누니까 목의 기질, 세상의 목의 기질은 갑과 을로 표현하고 병의 기질을 화로 표현하고 이제 토의 기질을 무기로 표현하고 이렇게 금의 기운을 병금 신금으로 표현하고 물의 기운을 이제 임계로 표현한 거예요. 갑하고 화는 성장하는 에너지예요. 양의 에너지죠. 양의 에너지, 플러스 에너지. 경신, 임계, 금하고 수는 하강의 에너지예요. 하강의 에너지. 아래로 내려가는 에너지죠. 그만해, 됐어. 딱 자르는 에너지. 그래서 금수는 하강의 에너지. 토는 이제 중간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더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벌어지는 어떤 현상을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소로 표현한 거고 이것을 물질화시킨 게 우리가 이제 현실화돼서 물질적으로 몸이 이제 우리 정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이 몸으로 만드는 게 현실로 만든 것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축, 인묘진. 목의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땅으로 내려오면 현실로 된 게 인묘진이에요. 목의 기운이. 화의 기운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면 사오묘가 되는 거고, 금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면 신유술 되는 거고, 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면 해자축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늘의 기운이 땅에 내려와서 글자가 바뀐 거죠. 근데 이건 글자가 바뀐 거지 성질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성질은 똑같은데 표현을 갑하구를 인묘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 세계는 순수하고 그 섞이는 것도 섞여도 표시가 잘 안 나지만 땅의 에너지는 섞이면 당장 표시가 나요. 그래서 인묘진, 봄의 에너지라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하늘의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와서 했을 때 땅의 기운은 순수하게 그것만 있을 수 없고 다른 거랑 같이 서로 합해지게 돼. 무슨 말이냐면 이 인이라는 것은 뭘로 합해져 있냐면 무, 병, 갑. 여기 나오죠. 무병갑. 인 나올 때 45페이지 인 밑에 무병갑이라고 한 명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서로 합해져서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이 무하고 병하고 갑이랑 합해지니까 인이 되더라. 인이. 그래서 인월에는 2월 달에는 무병갑 이 에너지가 강력하게 작용이 되더라. 아침에 에너지가 인시에 무병갑이라는 에너지가 주인이 되더라. 밤에는 수의 에너지가 주인이 되고 낮에는 화의 에너지가 주인이 되듯이 인시에는 무병갑이라는 에너지가 주인이 되는 거고 인날에는 무병갑이라는 에너지가 주인이 되는 거고 월에 이제 인월에는 무병갑이라는 에너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인이라는 것은 무병갑으로 만들어진 것을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인이다. 열어봤더니 무병갑이 들어있네. 열어보니까 무병갑이 들어있는 거야. 무병갑이. 하늘 세계의 기운 무병갑이 서로 만들어져서 믹싱이 돼서 인이란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각각 월마다 뭐가 서로 들어있는지를 보면 놀랍고 신기해. 그리고 묘라는 것은 인하고 묘의 묘라는 것은 갑하고 을로만 이루어져 있어. 묘라는 것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거는 세 개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건 두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진이라는 것은 을하고 개하고 무로 이루어져 있죠. 진월 용인 줄 알았더니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을개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을개무가. 하늘의 기운이 을개무가 서로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진이라는 거죠. 진. 을개무. 진은 그래서 을개무로 이루어진 거예요. 산은 무병경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무병경. 오는 병기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는 정을기로 이루어져 있고 신은 무임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는 경신으로 이루어져 있죠. 술은 신정무로 이루어져 있고 해는 무갑임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는 임계로 이루어져 있고 축은 개신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처음에는 예? 외우면 좋은데 이제 외우면 머리 아프잖아 우리가. 잘 또 안 외우죠. 저도 뭐 외우는 걸 별로 싫어해서 잘 외우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일찍부터 저는 했기 때문에 이제 30대 이런 때는 다 외웠습니다만 이제 근데 이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원리를 알면 맞아 그게 들어있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예를 들면 그걸 보고 지장간이라는 거예요. 장간. 이렇게 두 개 들어있거나 세 개 들어있거나 이러거든요. 인이 이제 무병갑이 돼 있잖아요. 인월이 그 중간에 병이 화가 들어있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인은 우리가 이제
2월 달이라는 것은 다른 달이랑 연관이 이제 있어요. 인이라는 것은 오하고 순하고 인호수를 만나면 서로 삼합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화기가 충만한 거예요. 화기의 종결자. 인호수를 하면 삼합이라고 그러죠. 삼합은 이렇게 호랑이, 말, 개가 만나면 서로 삼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화가 처음 시작되는 것은 인호로부터 시작해. 생지. 화가 진짜 왕한 것은 오가 화가 제일 세. 그리고 화를 조절해주고, 화를 이제 이게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 화가 너무 높거나 화가 기운이 없으면 안 되니까 화를 나중에 조절하는 것은 묘 해가지고 수를 내서 조절을 해줘요. 이게 인호수를 보고 해서 화의 기운으로 똘똘 뭉쳤다. 이게 셋이 만나면 화의 기운은 화운동을 하는 거예요. 인은 나무의 기질이지만 목의 기질이잖아. 인묘지는 목이잖아요. 그렇지만 화가 처음 태어나는 곳이에요. 화의 기운이 인월에서 태어나. 가만 보면 화라는 건 여름이잖아요. 겨울에 여름이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 봄에 태어나는 거지. 봄에 2월 달에 화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응애니까 힘은 아직 못 써. 그래서 인월달, 묘월달, 진월달, 묘진까지는 아직 아기야. 화가 힘이 없어. 조금씩 해서 좀 더 따뜻해질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4월달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걸록이라고 해서 화가 이제 엄청 강해지는 거고, 5가 되면 왕이 되는 거죠. 록이고 이게 왕인 거예요. 화의 기운은.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처음 태어날 것은 인월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화의 기운이 처음 태어나니까 화의 기운을 가지고는 있는 거예요. 태어났어. 그래서 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장간 안에, 인 안에는 병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생진마다. 사유축. 여러분들이 소띠나 뱀띠나 닭띠는 서로 이 소띠, 뱀띠, 닭띠가 만나면 계중을 하면 이 계중은 천하무적이 돼. 인, 오술, 토랑이, 말, 개띠가 서로 계중을 하면 천하무적이 되죠. 이들이 서로 마음먹고 뭘 해내겠다라고 이렇게 계중을 하면 아주 훌륭한 계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합이 잘 맞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합이 잘 맞아. 그래서 결혼을 4살 차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양가가, 가문이 서로 만나서 훌륭한 가문이 돼야 되잖아. 가문끼리. 태어난 연도는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태어난 월은 직업을 말하는 거고, 태어난 날은 개인 간의 성격이에요. 그 띠를 가지고 궁합을 옛날엔 봤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집안에 들어갔을 때 4살 차이가 나면 무조건 삼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집안에 흡수가 돼서 그 집안의 살림꾼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시집갈 때. 4살 차이 무조건 나야 돼. 4살 차이. 이거 3살 차이라고 2살 차이 나면 안 맞아. 가서 고생해. 시집 가가지고. 시어머니부터 탐탁지 않게 잘 안 보려고 한다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런다니까. 근데 4살 차이 나면 시어머니가 안 좋아해도 할머니가 좋아해. 할아버지가 좋아해. 서로 시부모가 안 맞아도 할아버지라도 좋아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사유축은 뱀, 닭, 소띠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산은 뱀, 닭, 소띠는 이건 뭐냐면 금의 에너지로 돌아가는, 뱀, 닭, 소는 금의 에너지가 커요. 근데 이 금이 언제 태어나냐면 5월 달에 태어나는 거야. 금은 가을을 말하는 거예요. 가을이 시작되는 것은 5월 달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꽃이, 여러분들 땡감꽃이 5월 달에 피잖아. 다 떨어지지만. 그 꽃이 그때 해서 열매가 이제는 아직은 열매가 아니죠. 꽃이 펴서 이제 떨어질 거 떨어지고 그때부터 크기 시작하는 거야.
나중에 수학을 가을에 수학하잖아요. 보면 가을의 기온의 결정판인데 가을의 기온의 시작은 5월부터라고. 뜨거운 그때부터 이제 금이 시작이 되는 거라. 그래서 여기 사 보면 사에 장간에 무경병이라고 돼 있잖아요. 경이 들어 있어요. 경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불이지만 그 안에 경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는 겉으로 볼 때 목이지만 그 안에 화가 들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신자진. 원숭이 지용. 원숭이 지용은 물로 움직여져. 이제 이 삼합 중에 제일 제일 권력적이고 제일 음흉한 집단이 원숭이 지용띠야. 우리 윤석열, 김건희 씨께서는 이제 쥐띠하고 둘 다 쥐띠예요. 둘 다 쥐띠거든요. 원숭이 쥐용띠 운동을 하고 있어. 물의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이것은 이제 뒤에서 조작 행위를 하는 거죠. 원숭이 쥐용띠는 성장이 아니에요. 성장은 이로수래요. 호랑이 말, 개 이들이 만나면 세상을 막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게 바꿔라. 눈에 띄게 막 바꿔놔. 이 소띠하고 이제 닭띠하고 개띠가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것은 세상을 체제화시켜. 그러니까 그 원칙을 만들어서 원칙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이제 그 조직이 계속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가을이니까 시스템화 시켜. 뱀띠, 소띠, 닭들은 시스템을 좋아해. 시스템을. 황룡사 제가 소띠거든요. 황룡사 오면 시스템화된 것들이 있어. 시스템화. 우리 그 공양간 봉사도 시스템화돼 있잖아. 월화수목금도 이렇게 서로 다르게 시스템처럼 돌아가. 시스템처럼. 그리고 떡방에도 매일 또 시스템처럼. 그래서 절에 법당에도 새벽기도, 사식기도, 저녁기도까지 막 시켜 보기사분들 막 해가지고 시스템화가 돼. 그리고 불교대학하고 이런 관도 일주일에 한 번마다 막 돌아가는 시스템화를 시키는 거예요. 시스템, 이게 뱀소닭들은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시스템화를 시킬까? 이걸 가지고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호랑이하고 말하고 개는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일 벌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뤄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뤄낼까라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제 그 원숭이 쥐닭은 어떻게 하면 지킬까? 우리 권력을 지킬까? 우리 집안을 유지시킬까? 하나도 변하지 않게 유지시킬까? 이게 니노술은 불리는 거고, 더 불려야 되는 거고, 사유축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신자지는 유지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유지시켜. 그래서 이제 신자지는 또 물의 기운이니까 안 보여. 안 보이지만 가장 강한 존재. 우리 이렇게 그 음모론자들은 신자진에 가깝죠. 음모론자. 우리 정치인 뒤에서 움직이는 게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어떤 세력을 만들고 있다. 미국이 뒤에서 뭘 하고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일루미나이트가 이렇게 뭘 한다. 무슨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거. 유대인들이 뭘 하고 있다. 이런 거 있다. 이티가 우리 한데 이게 모두 다 신자진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계엄을 할 때도 이제 노상원 등을 동원해서 전직 이제 HDI 요원이잖아요. 전직 HDI 요원이 이제 이 뒤에서 이제 뭔가를 힘을 제대로 막 쓸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신자진인 거예요. 인원술인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 드러난 사람들만 이용하려고 그래. 인원술인 사람이 만약에 계엄을 했다 이러면 현직 장군, 제일 잘 나가는 장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죠. 신자진을 썼기 때문에 정보부 동원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전직 HDR 요원 이런 사람들을 동원하려고 보이지 않는 세력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북한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게 신자진인 거예요. 보면은 사회주의 하면 실패를 안 하죠. 시스템화를 하니까. 근데 신자진이 이제 실력을 갖추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죠. 본래 이 음모론을 잘 짜면 이것도 잘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남은 게 있죠? 해묘미. 해묘미. 돼지, 토끼, 그 양띠. 이건 모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모계 운동. 목이라는 것은 이제 도전하고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목은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는 거예요. 목의 에너지, 시작의 에너지, 도전의 에너지, 그리고 뭘 이제 그 개인화된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이 목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목의 에너지라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처럼 사유축이나 신자진처럼 이렇게 그 권력적이지는 않아요. 뭐 해묘미라는 것이 그냥 우리 서로 행복하면 되지. 제일 행복하면 되지라고 현실 만족을 제일 잘하는 것이 돼지, 토끼, 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뭐 해내야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이제 해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 집에서 기르는 가축. 아, 해묘미가 그런가요? 그러네요. 집에서 기르는 돼지, 토끼, 양띠들이 집에서 기르는 거네요. 네. 그래 자유분방하고 제일 순수한 게 해묘미인 것 같습니다. 목의 기운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해 안에 해는 겨울이잖아요. 나무의 기운 이렇게 그 겨울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는 시절이 겨울이거든요. 12월, 1월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희망이라는 것이 언제 태어나냐 했을 때 바로 11월 달인 돼지월에 태어난다는 거. 희망이라는 것이 돼지월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시절인데 완전히 다 모두 다 걸러내고 이제 다 이제 뭐 그냥 존재하는 체제대로 있는 때가 해월인데 이때 이제 시작이 바로 희망이 시작되는. 그래서 해보면 갑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무갑임이 들어있는 거죠. 신에는 무임경. 신자진할 때 이 신은 물의 기운의 시작을 말해요. 신이라는 게 물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건 자월이고, 그래서 신월은 물의 기운의 월은 아니지만 그 안에 임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이 많은 가을. 이제 내가 신월에 태어났다. 이 신월이 8월이거든요. 8월 7일부터 9월 7일인데 이 안에 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강한 것이다. 그렇지만 가만 보면 이 신월은 그렇다고 춥냐? 아니거든요. 8월은 또 엄청 덥거든요. 더운데 더운 화의 기운은 별로 없고 거의 없고, 그래서 무임경에 이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월도 중요하지만 월에서 뭐가 튀어나왔냐? 내가 만약에 4월이다. 4월인데 4월의 지장근은 뭐예요? 불러보세요. 무병경이거든요. 무병경이에요. 무병경. 이제 4월에 태어났는데 이제 천간에 병이나 이제 무나 이제 경이나 이것이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이걸 보고 올라갔다 하는 거거든요. 나는 4월에 태어났는데 4월에 들어있는 것이 무병경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위로 올라가면 이것이 강력한 거예요. 이것이 병이라는 것이 여기에 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기반이 된다. 내가 병화가 떴는데 이 병화가 월에서 올라온 거다. 이러면 이 병화를 엄청 잘 쓴다는 거예요. 병화를 꼭 쓴다는 거예요. 내가 병금이 있는데 병금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봤더니 월에서 나온 경금이다. 라면 이 사람은 경금을 엄청 많이 쓰고 잘 쓴다는 거예요. 이게 재능이고 복이에요. 이 사람이 가진 재능. 월에서 올라온 거. 월에서 뭐가 올랐나. 이 장간에 있는 것 중에 무병경 중에 올라간 게 있으면 그 사람은 그거를 엄청 잘 씁니다. 그걸 뭐 격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제 4월인데 무병경인데 위에 아무리 찾아봐도 무병경이 없어.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요. 근데 있으면 그 무기를 하나 갖고 태어난 거랑 똑같아. 권총을 하나 받았다. 능력을 하나 받았다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 받았다. 여러분들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사주를 한번 보세요. 월에서 올라온 게 있는지. 그걸 뭐 실습을 해야지, 실습을. 내가 다니면서 봐줄 테니까 여러분들 사주를 한번 열어놔 보세요. 올라온 게 있는지 없는지 봐줄게. 월에서 올라온 게 있나 없나. 자기 사주는 다 알죠? 자기 사주를 옆에 노트에다 써놔도 돼요. 그럼 제가 올라간 게 있는지 없는지 봐줄게요. 없네? 아니, 축에서 올라간 게 없어요. 이게 무는 이거는 묘의 그런 이거는 묘의 이거는 보살님은 인이 여기 올라간 거죠? 병이 올라왔어요. 인이 무병경이랬는데 병이 올라왔어요. 아니 무병갑이지. 인은 무병갑인데 병이 올라왔죠. 그럼 이제 힘이 센 거야. 이 병이 힘이 센 거야. 병을 쓸 수 있다. 제복이 제복. 묘가 인하고 묘가 있어야 되는데 위에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럼 인하고 묘가 없으니까 없는 거지. 없이 나가는데. 해는 가방인데 무갑입니다. 이게 없잖아. 모두 대신에 갑 대신 을이 있어. 을이 해에 근이라고 그래서 을이 약하지 않아. 보살님은 여기 병금, 이거는 병하고 싶은데 여기 잠깐 올라왔어요. 그래서 병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보살님은 이유가 병하고 싶은데 없어요. 이유 없는 없으면 왜 없는 대로 왜 올라온 거? 올라온 아니, 양념 넣으면 처음에 나온다.
지지가 있으니까 스님 진짜 언니 이름이 무슨 말 한다고 원래 자잖아요. 네, 자는데 인대가 왜 일이 나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진상에서 원 이양의 끌고거려서 누락하는 데만 가면 이는 병이 있잖아요. 걱정하세요. 이는 그런 위에 있으니까 좀 약간 원이 태어난 거. 아, 얘가 원래 요쪽에 월지는 생활이 있어요. 월지 지성. 이마고 내가 있으면 돈을 엄청 벌었는데 이마고 게 없으면 무경합이잖아요. 병이 올라가지 이 병을 잘 써주면 그러면 공부를 많이 쓴다. 지는 은기의 지장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여자분은 개를 노란게 화가 아니고 이게 내가 내리고 그러니까 뭘 나는 진짜 튀김 이거 제거 아니에요. 한번 누구 건데 저는 이거 자, 우리가 이제 태어난 월은 직업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어난 월은 직업이라고 했어요. 어떤 직업을 갖느냐? 이거 보세요. 태어난 월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인데, 직업을 가졌을 때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지장간 있는 장관이죠. 지장관이니까 이 지장관 위로 올라왔으면 이 위로 올라온 것을 힘이 좋다. 올라온 것이 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보살님은 여기에 평관을 올렸어. 진월인데 여기에 개를 올렸거든요. 진월이라는 거는
진월, 인묘 지날 때 지는 을, 개, 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장간에. 그런데 연이 개묘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에 개를 올린 거예요. 연에 올린 거예요, 연에. 근데 이게 보살님이 이제 이것을 십성으로 보면 이게 개가 평관이야. 평관은 정관하고 평관은 책임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책임감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맡은 건 다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제일 내 삶에 제일 좌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월에서 올라간 것이 있다라는 것이 반드시 좋으냐? 있으면 세상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니까. 그 머릿속에 그걸 해야 돼. 그걸 해야 돼. 라는 해야 되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면 거기 다른 걸 하는 거거든요. 없으면 거기에 있는 거 이걸 하는 건데 이것이 그리고 여기 월에서 올라간 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그렇게 센 건 아니거든요. 그냥 살면 돼. 그냥 월에서 올라간 것이 하나도 없으면 마음은 더 편한 거예요. 월에서 올라간 것이 있으면 그걸 계속 해야 되니까 성공할 확률은 더 높을 수 있죠. 성공할 확률은 더 높을 수 있지만 이게 마음 편한 거라고 또 다른 거니까. 그래서 월에서 올라간 것이 있으면 그걸 잘 쓴다. 되게 잘 쓴다. 머릿속에 한 3분의 1은 그 생각이다. 라는 것이죠. 정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책임감이거든요. 편재나 정재를 가지고 있으면 돈이에요. 여기서 월에서 올라간 게 돈을 뜻하는 거다. 이러면 인생이 전반적으로 돈 그러고 있는 야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야. 돈 이러고 있으면 돈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 없으면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난해도 돈 많아도 돈 이러고 있으면 참 난감한 거죠. 이제 인성을 위로 올렸다. 인성인데 인성을 위로 올렸다 이러면 이제 생각이 많고 뭔가 뭔가 이렇게 글 쓰고 책 쓰고 강의 듣고 책 읽고 이런 것들이죠. 인성 위로 올라가면 참 좋지 않겠어요? 관성을 위로 올렸다. 라면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밑에까지 관이면 이제 조직이 진짜 커야 되는 거고요. 제가 관인데다가 위에까지 관을 올렸어. 그래서 이렇게 조직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님들이 이제 포교당을 하면 이제 10개의 포교당을 열면 12개가 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유능해서 포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제가 관을 잘 가지고 있으니까 관성이니까 우리 모이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관이 있으니까. 근데 관이 없으면 잘 안 여기 옆에 스님은 쟤만 있어가지고 옆에 여기 오는 스님이 있거든요. 옆에 그 법연정사인가요? 스님은 쟤만 관이 없어. 그래서 모이면 사람들이 2명 3명밖에 안 온대. 정불하세요. 마치겠습니다.